안녕하십니까 경륜가족 여러분,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경륜박사의 박병옥입니다. 비 피해 없으셨는지요? 어마어마한 폭우로 인해서 서울이 물난리가 일어났고 지금 전국적으로도 비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경륜가족 여러분들 피해가 없으셨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 확진자도 늘어나고 있죠. 8월 13일 기준으로 11만 9,633명까지 치솟았기 때문에 항상 조심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4일 동안 격리에 펼쳐졌고 오늘이 8.15 광복절 월요일 마지막 경주죠. 그리고 다음 주는 경주 수가 확대되면서 23경주 어마어마한 경주 수가 늘어납니다. 물론 온라인 배팅으로 교차 경주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 점은 한번 체크를 하시고 경륜을 즐기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경주도 광명 16경주입니다. 임채빈 선수가 출사표를 던졌죠. 자, 결승의 주인공은 임채빈 선수죠. 64연승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임채빈 선수를 중심으로 최근에는 다른 연대가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파워파와 비파워파의 치열한 난타전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임채빈 선수를 중심으로 봤을 때 조영환 선수, 정정교 선수, 그리고 인치환 선수가 비파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이성용, 그리고 박영범, 이태호 선수는 파워파 선수들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임채빈 선수의 운영 방식 역시 비파워파 선수들을 규합하면서 경주를 풀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그리고 이번 주 함께 출전했던 정하늘, 성낙송, 황승호 이런 선수들이 결승 진출에 실패하면서 임채빈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수월한 편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임채빈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자리 잡기가 전개가 되겠죠. 임채빈 선수 입장에서는 인치환 선수, 같은 SS반입니다. SS반인 인치환 선수를 앞세우는 포석을 들 가능성이 높고 뒤에는 찰떡궁합이죠. 임채빈 선수와 최다 동반 입상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정정교 선수를 붙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물론 임채빈 선수가 정정교 선수가 아닌 조영환, 박용범, 이태호 선수 등과도 뭉칠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정정교 선수가 마크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는 임채빈 선수 앞에서 힘으로 버티면서 동반 입상도 했기 때문에 임채빈 선수 입장에서는 정정교 선수와의 타협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그래서 자리 잡기도 이렇게 임채빈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뒤에는 정정교 선수 그리고 인치환 선수가 이렇게 앞뒤로 포진하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자, 조영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인치환 선수가 챙겨줬죠. 인치환 선수가 조영환 선수를 뒤에 붙이고 결승으로 함께 데려왔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조영환 선수가 인치환 선수 앞에서 탄력을 좀 붙여주거나 아니면 먼저 나설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앞자리가 되겠다. 그리고 박용범, 이태호, 이성용 선수들은 좀 뒤쪽에 위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살펴봐야 될 선수도 인치환 선수와 정정교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인치환 선수와 정정교 선수 그동안 임채빈 선수와 어떻게 자리를 잡아왔고 어떤 결과들을 나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우선 임채빈 선수와 인치환 선수는 지금까지 13번을 만났습니다. 13번을 만났고요. 그리고 동반입상 2번, 동반입상이 2번이 있었어요.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동반입상을 했을 때는 모두 인치환 선수가 앞에 위치를 했고 임채빈 선수는 그 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모두 인치환 선수가 선행 2차, 임채빈 선수는 추입 우승을 하면서 2번 동반입상을 이렇게 해냈죠. 그리고 1착을 하고 3착을 한 경주도 6번이나 있어요. 이때는 임채빈 선수가 모두 우승을 차지했고 인치환 선수는 임채빈 선수와 편성되었을 때 3착을 6번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13번 만나서 2번은 1, 2착을 했고 6번은 임채빈 선수가 우승을 하고 인치환 선수가 3착을 했다. 이 말이죠. 총 13번 중에서 자리 잡기를 하면서 이렇게 앞뒤로 붙었던 경우는 9차례가 있었습니다. 9차례가 있었고 그 중에 인치환 선수가 8번을 앞에 자리 잡았고 임채빈 선수가 인치환 선수를 뒤에 붙인 것은 딱 한 번입니다. 그리고 임채빈 선수와 정정교 선수는 23번을 만났죠. 23번을 만났는데 무려 10번을 동반 입상을 했어요. 하지만 동반 입상을 했을 당시에 임채빈 선수가 앞에 4번을 섰고
초주부터 정정교 선수가 임채빈 선수를 마크한 건 4번밖에 안 됩니다. 생각보다 좀 횟수가 좀 적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임채빈 선수가 1착을 하고 정정교 선수가 3착을 한 경기도 4번 있습니다. 그리고 23번의 만남 중에서 초주부터 앞뒤로 위치한 경우는 8번이 있었고요. 그 중에서 6번을 임채빈 선수가 정정교 선수를 뒤에 붙였고, 정정교 선수가 임채빈 선수 앞에 이렇게 초주 자리에 잡았던 경우도 2번이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임채빈 선수가 인치환, 정정교 선수를 만났을 때를 이렇게 보면은 인치환 선수는 거의 앞에 세우는 경우가 좀 많았고 정정교 선수는 뒤에 붙이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 세 선수가 함께 출전했던 경주 한번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경주가 작년 12월 18일 경주입니다. 이때 보시면은 임채빈 선수가 가운데 자리 잡았고 인치환 선수가 앞에 있죠. 그리고 뒷자리는 정정교 선수입니다. 자, 경주가 진행이 됩니다. 전영규 선수가 먼저 초반 탄력을 붙여주자 인치환 선수가 그대로 선행을 나서죠. 그대로 쭉쭉 나가니까 임채빈 선수도 인치환 선수를 이렇게 얌전히 따라가고 정정규 선수는 끈끈한 마크력 과시를 하죠. 자, 경주가 계속 이렇게 순리대로 그대로 흘러가는 가운데 임채빈 선수가 그래도 최대한 지켜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시속차가 나는 상황에서 그대로 뚫고 나오면서 임채빈 선수가 1차, 정정교 선수 2차, 인치환 선수는 3착으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도 비슷한 흐름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네요. 자, 그래서 조영환 선수가 먼저 초반에 뛰쳐나가 주겠죠. 이렇게 먼저 나서서 힘을 써주는 분위기 속에 끌어낼 수도 있고 먼저 선행에 나서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임치환 선수가 어느 시점에 이렇게 치고 나서고 종속이 유지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착순이 판가름 날 것 같아요. 임치환 선수는 일단은 힘을 쓰는 쪽으로 포커스를 잡을 것 같고 말씀드렸다시피 임치환 선수는 모두 2번 동반 입상을 했을 때 임채빈 선수 앞에서 선행을 나섰다라는 점 요즘 염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주가 이렇게 생각보다 순리대로 흘러갈 것 같아요. 자, 결과도 이렇게 임채빈 선수가 인치환 선수를 활용해서 손쉽게 우승을 차지할 것이 유력하죠. 그 뒤를 인치환 선수냐 정정교 선수냐의 선택으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공략은 배당이 좀 적더라도 인치환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쌍복승 174, 147, 174, 147이 기본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쌍승 선택은 저는 인치환을 보겠습니다. 인치환 선수가 같은 SS반이죠. SS반이고 인치환 선수가 제2의 전성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드렸던 조영환, 어제 인치환 선수의 도움을 받아서 결승까지 올라온 조영환 선수가 분명히 앞에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인치환 선수가 종속이 유지되는 방향으로 경주가 전개될 가능성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생각보다 단순하게 경주가 전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임채빈 선수를 중심으로 인치환 그리고 정정교 선수를 세트로 묶어서 가시고요. 쌍승 선택은 인치환 선수를 먼저 보고 싶네요. 자, 물론 변수도 있습니다. 자, 박용범, 이태호, 이성용 선수, 이 선수들이 말씀드렸던 파워파 선수들이죠. 자, 판을 흔들겠다라고 마음을 먹는다면은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요. 특히 이태호 선수는 부산 대상경륜에서 임채빈 선수에 이어서 준우승까지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굉장히 파이팅 넘치는 모습을 보였고 이태호 선수가 여기서 이렇게 임채빈 선수 뒤를 타깃으로 공략할 수도 있죠. 하지만 어제 임채빈 선수가 자 얌전히 계세요 하고 이태호 선수를 뒤에 붙였단 말이죠. 붙이고 힘을 쓰면서 마찬가지 결승까지 올렸어요. 그렇다면 이태호 선수 입장에서도 굳이 여기서 위험한 상황을 만들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박용범 선수 역시 삼복승 변수라면은 저도 관심은 갑니다. 하지만은 옆에서는 워낙에 강력한 우승 후보가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사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박용범 선수 같은 경우도 6편승에서는 인채빈 정정교 선수 뒷자리라면은 그렇게 무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성용 선수는 말씀드렸다시피 2승이나 챙겼는데 더 이상 욕심을 부릴 것 같지도 않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이 세 선수 실력자들 위주로 경주를
선택을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눈여겨볼 만한 선수들 한번 보겠습니다. 부산 사경주는 방극산 선수를 꼽고 싶네요. 일단 이 선수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조금 뒤로 미루겠습니다. 미루고 광민 육경주는 이성광 선수죠. 이성광 선수가 이번 주 괜찮습니다. 어제 거의 우승을 다 할 것 같았다가 조금 아쉬웠죠. 이 착을 아쉬움을 남겼는데 이 편성에서 박진우, 주현욱, 주석진 선수를 비롯해서 어미태, 송현희 선수들 만만치 않은 선수들이 다수 포진했습니다만은 이성환 선수가 동반 입상 경험 4차례 있는 송현희 선수 기합하면은 승산이 있다 보입니다. 어느 선수가 따라와도 추격 막아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성환 선수 보겠고 10경주는 황영건 선수입니다. 황영건 선수가 금요경주에서 만났던 유선우 선수 앞에서 또 선행을 나선다. 그러면 뭐 유선우 선수 또 취입하겠죠. 결과 똑같습니다. 하지만은 황영건 선수가 1류 경주에서는 승부 거리를 좀 좁히는 경우가 좀 있어요. 물론 오늘 월요일이죠. 하지만 뭐 평소라면 오늘이 일요일 경주 아니겠습니까? 강자들이 빠져나간 일요일 경주. 이런 편성에서는 황영건 선수가 젖히기도 곧잘 구사를 한단 말이죠. 젖히기 있으면 몰라요. 그래서 황영건 선수의 힘 기대를 걸겠습니다. 자, 그리고 14경주는 명경민 선수죠. 이것도 좀 관심이 가는데 12경주 우승급 결승은 김시우 선수가 머리로 나서고요. 김영섭 선수가 그 뒤에 따르면은 김시우, 김영섭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명경민 선수도 김시우 선수 앞자리에 위치한 후에 이찬호 선수와 호흡을 맞추면 이건 또 다르죠. 명경민 선수가 금요경주에서 이찬호 선수 앞에서 힘을 썼어요. 그대로 치고 달리면서 이찬호 선수가 깜짝 우승을 차지를 했죠. 그런데 그 전에 한 달 전에는 반대였단 말이죠. 이찬호 선수가 명경민 선수 앞에서 선행을 나서서 명경민 선수가 우승을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이찬호 선수가 선행을 나서서 명경민 선수가 머리를 쳤고 이번 주 금요일은 반대죠. 명경민 선수가 이찬호 선수 앞에서 힘을 써서 이찬호 선수가 우승을 했단 말이죠. 자, 그럼 이번엔 누구 차례죠? 이찬호 선수가 명경민 선수 앞에서 또 나갈 수 있다. 또 나갈 수 있다. 그러면은 명경민 선수가 승부 타이밍만 좁히면은 김시우 선수 뒤따라 오더라도 추격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부산 사경주 방극상 선수 이 게임은 영상 한번 보시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경주가 7월 3일 부산 결승이에요. 자, 여기는 방극산 선수가 출전하지 않습니다. 자, 명단에 없죠?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봐야 될 선수는 윤현준 선수와 조봉철 선수죠. 자, 요두 선수는 비파워파와 파워파이고요. 요 경주는 파워파와 비파워파가 정면 승부를 펼치는 구도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조봉철 선수가 먼저 칼을 빼들죠. 자, 조봉철 선수가 이렇게 먼저 나섭니다. 나서고 윤현준 선수가 여기서 차분히 기회를 엿보다가 그대로 덮어나가기 시작해요. 그대로 덮어나가죠. 자, 조봉철 선수와 윤현준 선수의 맞대결 구도죠. 양보가 없습니다. 여기서 윤현준 선수가 조봉철 선수를 그대로 덮으면서 조봉철 선수는 내선에 갇히면서 뒤쳐지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윤현진 선수도 힘을 너무 써요. 자, 상식적으로 봐도 조봉철 선수를 힘으로 눌렀기 때문에 더 많은 힘을 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권혁진 선수가 그 뒤에서 날라차면서 쭉쭉쭉 우승.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부산 결승 4경주도 파워파 대 비파워파 구도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조봉철 선수는 방금 보신 경주를 봤을 때 윤현준 선수를 의식해서 더 빨리 나서를 할 수 있고 윤현준 선수도 조봉철 선수가 그런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힘을 쓰면서 맞대결을 펼칠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윤현준 선수와 조봉철 선수가 또 싸우면 방극산 선수가 윤현준 선수 뒤에서 찬스를 살릴 수 있고 힘만 쓰다 무너진 윤현준 조봉철 선수 말고 방극산 선수가 윤현준 선수를 넘어갈 때 아까 권혁진 선수처럼 넘어갈 때 또 파워파 선수들이 비파워파인 방극산 선수와 들어오면서 이렇게 연대가 크로스되면서 경주가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결승 4경주는 요 점에 한번 초점을 맞추시고 방극산 선수 한번 관심을 기울여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4일 동안
경륜 즐겁게 잘 즐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방송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